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의 고민. 과연 이 청첩장을 어디까지 돌려야 되나? 야, 고민이지. 이런 고민을 돌려봤으니까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좀 큰 곳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하는 어떤 결혼을 좀 추구해서 대부분 좀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의사는 물어보고 항상. 근데 사실은 이젠 이것의 등장으로 고민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바로 모바일 청첩장. 이번에 모바일 청첩장과 관련된 고민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더 쉬워진 거 아닌가? 중학교 때부터 중마고였던 친구가 결혼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집들이 겸 모여서 종이 청첩장을 주면서 저한테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석순아, 이제 결혼식 얼마 안 남았네. 완전 축하. 청첩장은 언제 줄 거야? 아, 이따 보낼게. 모바일로 보내면 되지? 아, 모바일 청첩장? 만나서 안 주고?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였어?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야 모바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축의금도 1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청첩장 하나에 기분 상한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바일 청첩장 간편해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중마고요였던 절친이 심지어 신랑 신부를 연결해준 주선자인데 식사 대접은커녕 문자로 딸랑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다. 이건 좀 서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청첩장을 종이로 주냐 모바일로 주냐가 친하고 안 친하고의 경계예요. 나는 그런 생각. 아니, 나는 후배들이 연락이 오잖아요. 찾아오고 싶다고 하면 저는 됐어. 만난 걸로 할게. 너 바쁠 텐데 그냥 모바일로 줘. 저는 거의 100%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요. 인식 자체가 종이로 준다는 거는 눈을 마주치고 준다는 거고 모바일은 톡으로 보낸다는 거니까 좀 서운할 수는 있죠. 그런가? 오상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모바일로 줬어. 그건 안 섭섭해요? 나한테 주는 건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하고 까탈스럽게 굴고 싶진 않아. 근데 안 친한 애한테는 종이로 주고 있어. 벌써 표정이 조금 깎았네. 이 자식아 사정이 좀 있나 봐. 한 조사에 따르면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다면 74.3%가 결혼식에 불참. 이 중에 46.6%는 축의금조차 내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종이 청첩장을 받아야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느낌이라 여전히 종이 청첩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절친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주었다가 손절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다. 근데 진짜 종이 청첩장하고 모바일 청첩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사실 뭐 종이든 모바일이든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평생을 약속할 인연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와 그 축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아닐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동네 중고 거래 사이트 캐럿 마켓. 그런데 한 캐럿 이용자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나 많이 잘못했어? 라며 글을 올렸는데요. 구매자였던 A씨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메시지 보내고 차단할 일이야? 본문에 문고리 희망한다고만 써있던데 물어보지도 못해?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와, 요즘에 뭐 워낙 진짜 활발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당시 A씨는 판매자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문고리라고 적어놨잖아. 애기야? 뭔 소리야? 문고리가 가정교육을 뭘로 받은 거 어쩌고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비난을 해? 야, 그거 거의 욕설이네. 가정교육까지 나와야 되냐? 문고리가 뭐야? 자기 집 문에서 거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 근처로 오라는 근처가 아닙니다. 완전 문에서. 그러니까 문고리에 내가 걸어놓는 걸어놓으니까 거구나. 이거를 당신이 갖고 가고 페이는 이걸로 이제 계좌로 하고. 네, 계좌로 들어간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문고리 거래가 많이 애용되고 그렇지.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 멀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 사실 판매자 역시 아기를 키우는 입장. 그래서 판매 조건으로 문고리 거래 희망합니다라고 미리 기재했던 상황. 아, 있구나. 그리고 판매자는 재차 2번이나 문고리 거래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그건 깡그리 무시한 채 역까지 나와야 한다고 자기 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고리 거래란 말을 몰랐나?
우리가 저분하고 대화를 해도 여기까지는 좀 나와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고리 거래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저는 알았지만 찔러본 것 같아요. 찔러봤어. 아. 근데 자기 편하려고 알았지만 찔러봤다 손 쳐도 네. 내가 봤을 때 좀 너무 선 네. 넘는 순간 반응. 이 사람이 꼭지가 도니까 네. 더 나갔어. 근데 나 여러분 잘못이야. 보시면 저 판매자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합니다. 아기가 있어서 어. 문고리 거래하려는데 아기가 있어서까지 얘기를 해요. 판매자는 거래 조건에 문고리라고 기재했고 대화 때도 분명히 다시 언급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저렇게 당연히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듯이 굴면 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판매자는 이런 구매자들에게 아마 한두 번 시달린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역시 저처럼 나는 오른쪽이 판매자인 줄 알았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뭐 이렇게 판매자 편을 들거나 문고리 거래라니 난 처음 들어. 그냥 비대면 거래만 가능해요 하고 끝냈으면 될 일 아닌가? 구매자인 A씨 편을 들거나 급발진한 건 판매자가 잘못한 거긴 한데 솔직히 구매자가 그렇게 억울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파들도 많았는데요. 어허. 오늘도 당신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판매자의 편을 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네 편 내 편 들릴 없게 우리 서로 좀 둥글게 살아봐요. 요즘 식당은 물론 특히 카페에 가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죠. 1인 1메뉴 부탁합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을 편가르게 한 1인 1메뉴와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이기로 한 날 한 친구가 늦는다는 연락이 와서요. 친구 3명과 먼저 SNS에서 유명한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우리 4명은 음료 4잔, 케이크 3조각을 시켜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친구가 도착하자 저희 매장은 1인 1음료 주문해 주셔야 된대요. 방금 커피 마시고 와서 그런데 디저트만 먹어도 될까요? 음료 주문은 안 하실 거면 테이크아웃으로 도와드릴게요. 자리에선 못 드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서 쫓겨났습니다. 5명이 1인 1메뉴 카페에 가서 음료 4잔과 음료보다 비싼 디저트 3개를 시킨 게 쫓겨날 만큼 잘못한 건가요? 자, 고구마로 끝난 이 사연, 여러분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페 1인 1메뉴엔 왜 디저트가 포함되지 않는가? 왜 반드시 1인 1음료여야 하는가? 저는 도무지 카페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 아니, 카페 사장 남편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요즘에 카페도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적자 보면서 일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해는 돼. 그렇다고 저걸 굳이 나가라고 할 것까지 있나? 근데 1인 1메뉴인데 왜 1인 1음료로 해? 저같이 손님의 편을 든 사람들은요. 카페 측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응당 당연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반면 카페의 입장을 들어보면 1,000원짜리 쿠키 하나 시켜버리면요.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납품받는 디저트요. 하나당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남아요. 커피가 마진이 많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네. 여러 명이서 저렴한 디저트 하나에 음료는 한 잔만 시켜 나눠 마시는 등 진상족들을 방지할 수 없다 하고요. 맞네. 디저트는 커피를 팔기 위한 품목일 뿐 카페는 음료를 파는 것을 넘어 공간 임대업이니 자리값이 포함돼 있다는 게 주장인데요. 그래서 디저트보다 마진이 높은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 1인 1음료를 고수하는 것이라며 편을 들어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 카페는 저 카페 업주의 룰이잖아요. 그게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돼요. 그잖아요. 네. 어려워. 서로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카페 너무 어렵습니다. 카페의 1인 1음료 문제를 두고 저희처럼 네 편, 내 편, 용호, 상박, 자강두천 가려지지 않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카페에서 일어난 사연입니다. 함께 프랜차이즈 카페에 간 전 기자와 오 기자. 전 기자는 진한 커피파고 오 기자는 연한 커피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야, 오랜만에 형이 살게. 아예 기본 투샷 들어가죠? 한 잔은 연하게 한 샷만 넣어주시고요. 거기서 뺀샷 하나는 제 커피에 좀 샷 추가해 주세요. 보통 샷 추가를 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오 기자 커피에 빠진 원샷을 전 기자 커피에 추가하면 카페 입장에서는 총 샷 4개가 들어간다는 건 변함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건 방침상 어렵습니다, 고객님. 이라고 거절했다면 이 경우 카페가 융통성이 없는 거다? 아니면 손님이 과한 요구를 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저는 이 문제 역시
손님의 편입니다. 카페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 잔에 보통 투샷이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 적으니까 하나를 빼주세요. 한다고 해서 값을 깎아주진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남은 걸 옆 사람이 먹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그리고 되죠. 이제 카페 영업 방침을 딱 이제 FM대로 해놔야 이거 빼서 여기다 덜어주고 그러면 3명이 왔으니까 계산해가지고 요건 했으니까 요건 좀 빼주시고 이거 엉망진창이 됩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그냥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거 없습니다. 왜냐면 샷 추제가 보통 이제 500원을 받잖아. 그래. 500원의 문제야 이건 진짜. 그래. 저처럼 손님의 편을 든 사람은요. 생판 모르는 뒷사람이 앞사람이 연하게 먹었으니 넣어달라고 하면 진상이지만 지인끼리 샷 4개를 나누겠다.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저 정도 융통성도 발휘 안 되면 그냥 기계 두는 게 낫지. 사람을 왜 쓰냐. 아무리 영업 방침이라 해도 융통성의 문제라며 손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카페 편을 든 사람들은요. 한 번 해주면 다른 데서는 해줬는데 왜 안 해줘요? 저번에 해줬는데 왜 안 해줘요? 이거 무조건 말 나오고 원칙 깨져. 깨져버려. 예외를 두면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한 번 허용하면 다른 것도 요구함. 컴플레인의 여지 그리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방침을 정한 거라며 카페 편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가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 한 사례로 보면은 손님 편이 맞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앞에 뭐 나 아는 친구가 어제 와서 그거 했다는데 왜 오늘 안 해주는 거야? 이래버리면 시끄러워져. 그 예전에 별다방에 이제 그 우유를 비치했었는데 없어졌지? 악용 사례가 있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막 퍼가지고. 99.9%의 선한 손님들이 1%의 정말 그 안 좋은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 원칙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가는 카페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 지인끼리 커피샷 공유.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출근하면서도 퇴근하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 사무실 힐러. 바로 서랍 속 간식이지요. 자, 석구, 서랍 속 간식 꾸미기 인증샷이 또 요즘 유행인데요. 야, 이렇게요? 거의 슈퍼마켓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마트네.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 저런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서랍 열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잖아. 이번 사연은 사무실 취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 매일 출근의 자리에서 김밥 먹는 선배에게 참다 냄새가 너무 역해 회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드시면 안 되냐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상진 씨, 저도 그 커피 냄새 싫어해요. 앞으로 그 자리에서 커피 삼가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 김밥 냄새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커피랑 김밥이 같나요? 근데 김밥 냄새 좀 심하긴 해요. 상식적으로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의 취향은 있지만 김밥 냄새, 커피 냄새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김밥을 드실 거면 좀 뭐 이렇게 탕비실이나 어디 뭐 가서 먹을 때 있을 텐데. 그래.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먹으면 뭐 서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야박하다 이거죠. 매일 그러는 거는 좀 그래요. 자, 휴게소나 회의실 같은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굳이 아침부터 사무실에 앉아 김밥 냄새를 풍겨야겠습니까? 냄새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선호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에 회사에서 간식 냄새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두 기자님은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 가능한 건 아까 그 사진에 놨던 서랍에 있는 건 다 가능합니다. 뭐 떡볶이나 어. 쫄면이나 이런 것들은 소위 냄새가 퍼지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컵라면. 하면 안 되지. 자, 여기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무실 책상에서 음료와 소리 안 나는 과자 정도만 가능. 또 환기만 잘 시키면 간단한 김밥 샌드위치 정도는 괜찮을 듯.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금지하는 게 나을 듯. 이렇게 저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여전히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절친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 한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 있죠? 10년지기 절친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왜? 우연히 10년지기 절친이 한 남성과 다정이 있는 모습을 발견한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성이 다름 아닌 2년 동안 자신과 만나다가 최근 결별한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자 A씨의 절친은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야. 네가 싫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맘 약한 A씨는 친구한테 엄청난 배신감도 들면서 10년 단짝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이 만남을 제가 응원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라고 괴로워하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배신감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지 않았을까? 나도 완전 공감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상관이 없다고요? 난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야. 근데 권리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나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 난 절대 이해 못합니다. 형의 전 여친을 형 절친이 만나면 안 돼요? 네. 왜요? 그거는 나랑 안 보겠다는 소리지. 왜? 절대 이 마음 응원 안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뒷기사를 좀 들어봅시다. 절친이 A씨의 전 남친과 굳이 썸을 타게 된 이유. 너가 말해왔던 전 남친의 장점들이 나한테도 보이더라고. 우연한 기회로 A씨의 전 남친을 만나며 사랑의 감정이 싹 텄다는 겁니다. 아, 요거는 또 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A씨를 정말 10년지기 친구로 생각했다면 과연 친구의 전 남친과 썸을 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가장 큰 문제는 A씨는 아직도 전 남친에게 미련이 있다는 사실. 아하. 이건 다르죠. 그래서 둘의 썸은 A씨에게 더 잔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 다르다 이건. 절친이 거의 뭐 바람 피는 수준이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 저거. 옳지 않지. 다 아는데.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거야. 난 내 사랑만 쫓아가겠다는 거잖아.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친구한테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 게 얘기해야지. 이거 사귀면서 그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너 옛날에 걔랑 만날 때도 이랬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안 좋아요. 정 기자는 경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저도 경험 많습니다. 경험은 이분께서 경험은 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이미 헤어졌는데 무슨 상관?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저런 친구 곁에 두어봤자 두고두고 짜증만 남. 손절이 답. 썸 단계면 당연히 감정 정리해야지. 친구의 전 애인과의 썸은 말도 안 되고 절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